아이들 학원에 많이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사교육인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만 보면 학원을 참 많이 다닙니다. 학습과 관련되는 영어, 수학, 논술학원뿐 아니라 예체능 학원인 피아노, 바이올린, 태권도, 검도, 발레 등에도 다닙니다. 그리고 과학학원이나 수영, 줄넘기 등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통 한두 개 정도의 학원은 다 다니고 많은 아이들은 하루에 4-5개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저는 초등학생 공부의 기본은 학교 수업 그리고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1년 전쯤 올린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학원에 참 많이 다닙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 창밖으로 정문 앞을 바라보면 학원버스 수십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각자 본인이 다니는 학원의 버스에 타고 학원으로 갑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거나 부모님이 바쁜 경우 아이가 하교 후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염려해서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2시 정도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에 대기하고 있는 학원 버스를 타고 영어 학원에 가고 그것이 끝나면 태권도 학원에 가며 다시 수학 학원에 갔다가 피아노 학원에 들린 후 귀가하면 부모님의 퇴근 시간과 딱 맞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더라도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즉, 잘하는 아이는 심화의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부족한 아이는 보충학습 차원에서 학원을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고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중간 수준의 아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뛰어난 초격차 아이는 학교 수업이 시시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부진인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재미없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각자의 목적에 맞춰 적당한 학원에 다녀서 뛰어난 아이들은 심화학습을 하거나 선행을 하면 되고 부족한 아이들은 보충학습을 통해 학습 결손을 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의식 없이 부모님의 욕심으로 학원에 안 보내면 불안해서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가 집에서는 자꾸 공부하라는 부모님과 다툼이 생기는데 차라리 학원을 보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를 학원에 보냈으면 학원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며 우리 아이가 학원 수업에 잘 참여하는지, 수업 태도는 어떤지, 평가 결과는 어떤지 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기껏 담임교사 재량의 단원평가가 전부인데 학원에서는 자주 평가를 보고 아이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교 담임선생님께는 자주 연락을 드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묻기가 어렵잖아요. 학급에 아이들도 많고 괜히 담임선생님한테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유별난 엄마로 보일 것 같은 염려도 듭니다. 그런데 학원은 부모님과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며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주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의견을 교환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전 1년 정도 인천의 중등 보습학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사회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일해보니 아이들이 수업 태도가 좋지 않고 학원 선생님한테 실실 농담을 하며 놀자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아이들을 크게 혼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영악해서 크게 혼낼 경우 학원을 끊거나 옆 학원으로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학원 수강생 숫자가 줄어들면 원장 선생님께서 싫어하니 아이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 학원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가끔 수업 중에도 학원 숙제인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례를 조금만 늦게 끝나면 학원에 늦는다고 안달하고 주말에 과제를 많이 내주면 학원 숙제가 많아서 학교 과제는 조금만 내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공부는 학원에서 주로 하고 학교는 그냥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작년 저희 반에 우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업 성취 수준이 다소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 급식 후 최상위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평소 장난이 심하고 수업 태도도 안 좋은 아이인데 가만히 앉아서 문제집을 푸는 모습이 신통해서 물어보니 학원 숙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상위 문제집입니다. 분명 아이 수준에 지나치게 어렵고 풀기 어려울 것이 확실한데 아이는 학원 숙제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시키니까 끙끙대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너 최상위 수학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 풀 수 있어? 라고 물으니 아이는 풀이 죽은 채로 너무 어려워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본인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며 학원에 보내달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체능의 경우에는 아이가 원하는 바를 말하고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직접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부모님의 지나친 욕심으로 아이를 전적으로 학원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또는 부모님의 불안감을 해소할 목적으로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초등학교 교육은 지나친 선행학습보다는 지금 학년 내용의 심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우는 학년 내용의 기본인 교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심화를 시키고 그것도 완벽하게 이해하며 여력이 남을 때 선행을 시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 심화와 선행의 목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보충학습의 목적으로 학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많은 학급 인원으로 인해 그렇게 학생 개개인의 실력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교육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이미 지난 학년에서 배운 내용들, 즉 선수학습 부족으로 학습 결손이 생긴 부분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따로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부득이하게 학원에서 아이의 수준에 맞게 공부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초등학교 교육은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아이의 수준이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학원에 보내면 안 됩니다. 또는 부모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것이 부모로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학원에 보내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학원이 만능이 될 수 없습니다. 초등교육은 어디까지나 학교 교육에 충실하며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과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학원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즉, 학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성장과 발달의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학원에 안 보내면 불안한 부모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참 많이 갑니다. 물론 그것이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냥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뚜렷한 교육관과 철학으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학원을 선별해서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일방적으로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학원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능동적으로 학원을 활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